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교동입니다. 네. 와, 드디어 EV9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 이야. 아, 이거를 사지는 않고 지금 시승 행사에서 지금, 샀었어야 됐나? 아직까지도 갈등이 되긴 해요. 포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일단 느낌 진짜 좋아요. 자, EV9을 하남에서 스타필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부여까지 가면서 시승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차는 사륜구동에 지금 21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GT 라인은 아니고 또 부스트 옵션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 자, 그럼 이제 출발을 지금 한지 조금 지났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가 83%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 모드 기준으로 83%에서 갈 수 있는 게 373km를 갈 수 있다고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373 나누기 0.83 약 449.4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449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요게 그 사륜구동에 21인치 휠을 장착했을 때 공인받은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454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뭐 남자 2명이 타고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야, 에어컨을 끄면 390이 되네. 그러면 390 나누기 0.83은 약 469.8. 그러면 에어컨 끄니까 469가 나오네. 그러면 꽤 많이 늘어. 에어컨 켜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근데 아마 실제로 또 주행을 해보면 뭐 복합보다는 거의 대부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길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차도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단 계속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모터가 지금 2개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앞뒤 합쳐가지고 모터 출력이 283kW거든요. 그러면 환산하면 379마력 정도가 돼요. 거의 380마력이죠. 와, 전기 모터가 380마력이면 뭐 힘이 상당히 강력하죠. 토크가 지금 600Nm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에코 모드에서요. 에코 모드에서는 밟으면 가속이 그렇게 강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러면 추월할 때도 에코 모드 가지고는 좀 힘들 정도. 그 대신 이제 평상시에 시내 기준으로 탈 때는 에코 모드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출력이 확 올라가진 않거든요. 막 차가 푹 튀어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평상시에 그냥 에코 모드 타고 다니시면 되게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차가 확 튀어나가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노멀 모드로 타시게 되면 노멀 모드로 타면 힘이 쭉쭉 나가죠. 예. 바로바로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가 되면 시트에 사이드 볼스트도 조여주거든요. 와, 이거 딱 조이니까 완전 버켓 시트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야, 좋다.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엑셀을 밟는 즉시 이렇게 소리가 날 만큼 가속이 쫙 되죠. 야, 좋네.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가속이 이렇게 훅 나가지만 꾸준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이렇게 고개 숙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스포츠 모드는 속도도 꾸준하게 쭉 올려주는 느낌이 사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덩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무게가 2.5톤이 넘거든요. 거의 2.6톤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인데 근데도 차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밀어내 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스포츠 모드로 타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셔야 될 때는 아마 다들 이제 스포츠 모드는 지양해 가지고 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서스펜션도 살짝 더 단단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유의미한 정도라기보다는 살짝 더 단단해져 가지고 뭐 스포츠 모드 자체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이 조금은 더 나아지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꺾어보면 그러면 허둥대진 않는데 그래도 롤은 꽤 있는 편이고요. 그런 반면 노멀 모드에서는 꺾어보면 훨씬 더 많이 꺾어지는. 노멀 모드에서는 이렇게 꺾어버리면 차가 완전히 휘청휘청 하는 느낌이네요. 또 나중에 유명상 가서 타보면 이거 의외로 이걸 버텨 막 이럴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느낌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승차감 자체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EV9을 이미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모터쇼에서도 만나고 또 따로 여러 만나고 해가지고 EV9의 디자인이나 뭐 공간이나 또는 뭐 시트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한 상황이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오늘 시승 행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첫 번째 주행 그 승차감, 두 번째는 힘, 그 다음에는 뭐 소음, 그 다음에는 뭐 약간 필링 이런 느낌들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주행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승차감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와, 이 정도면 승차감 세팅 진짜 잘. 지금 계속 스포츠로 타고 있는데 스포츠로 가면 나중에 전비가 뚝 떨어질 텐데, 예. 스포츠로 타고 있는데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도에 좀 요철이 심한데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올 수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 노말로 좀 더 주행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 뭐 소음 이런 부분도 아까 100km 이상 살짝 밟아봤을 때도 진짜 조용하거든요. 와, 이거는 조용하기가 진짜 조용해요. 와, 이거 지금 시트가 지금 마사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내가 마사지 안 켰는데 왜 켜졌지? 지금 마사지가 들어와 있는데 등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잖아요. 눌러주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건 진짜 마사지 진짜 잘하는데? 와, 이 정도면 피로가 쫙쫙 풀릴 것 같아요. 와, 힘 진짜 좋고, 차 진짜 조용하고, 승차감 진짜 좋고, 공간 엄청 넓고, 이게 진짜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는 지금 폭이 제일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뒷좌석 2열, 3열은 훨씬 더 넓을 텐데, 근데 운전석에서만 느끼기에도 공간 자체가 진짜 엄청 넓고 좋습니다. 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엄청 깔끔하네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 EV6처럼 좀 커버드도 들어가고 조금은 더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쪽이 훨씬 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럽네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도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굉장히 친환경차라는 느낌이 확 들 만큼 소재 느낌이 좋아요. 여기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차가 진짜 좋다. 이걸 만약에 뭐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이런저런 여건 자체가 이 차를 살 정도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차로 바꿀 때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티어링 휠은 요게 지금 D컷인데요. 요 느낌도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스티어링 휠 칼럼의 텔레스코픽 길이가 조금 짧아요. 어차피 지금 페달이나 시트 위치를 조절해 보면 제가 요게 한계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이 조금 멀죠. 조금 먼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머네요. 이 정도면 최소한 한 3cm에서 5cm 정도는 더 이쪽으로 더 나와줘야 딱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스티어링 휠 길이가 조금 짧은 거는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출력이 EV6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239kW에 325마력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60마력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제 무게 자체가 이게 월등히 더 무겁기 때문에 EV6는 롱레인지 해가지고 딱 2kg가 조금, 2톤이 조금 넘는데 얘는 2.6톤에 육박하니까 500kg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도 한 6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EV6 롱레인지 사륜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EV6 사륜을 시승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EV6 지금 GT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GT랑 비교하게 돼 가지고 EV6 사륜이랑 힘 비교가 조금 어려운데 좀 비슷한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V6 GT랑 비교를 굳이 해보면 그거는 430kW에 585마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출력이 200마력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또 제가 재원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EV6 GT하고 EV9 사륜구동에 21인치 장착한 거하고 전비가 똑같아요. kWh당 3.9km를 가는 게 전비가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454km를 가고 EV9 GT는 343km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 전비는 똑같다고 하니까. 근데 얘는 지금 99.8kWh 배터리가 장착돼 있고, 뭐 EV6 GT는 아시는 것처럼 77.4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산을 해봤어요.
77.4일 때 343이니까 99.8이면 얼마를 가냐 하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EV9의 사륜구동 21인치 요 차가 EV6 GT랑 전비는 비슷한데, 근데 얘는 배터리가 용량이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늘어난 만큼 주행거리가 더 늘어났더라. 나름 그거 좀 그냥 재밌는 그런 데이터였어요. 야, 이게 터널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보이네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근데 바닥에는 또 지금 그린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시트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색깔을 위아래 나눠서 지금 구분해서 적용해 놨나 봐요. 아, 멋있다. 조명도 그렇고. 야, 이거는 뭐 지금 그 가족들이랑 장거리 여행 같은 거 갈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승차감도 이렇게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오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2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기능도 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거 이번에 제가 여기 처음 적용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게 이 핸들 토크 토크 이거를 가지고 조절을 했다면, 지금은 조향 각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센터 중심을, 차로의 센터의 중심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중심을 잘 잡는다,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필이 딱 와닿진 않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차가 이게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차로 폭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살짝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아마 이것도 결국은 HDP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HDP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이 차에는 장착이 안 돼 있죠. 차로를 이렇게 유지를 잘 해주니까 이게 진짜 고맙네. 자, 그리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떴을 때 그것도 이게 정전식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핸들을 흔들지 않아도 핸들에 손가락 하나만 대 볼게요. 하나만 대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를 대면 경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갈 때는 그냥 손을 살짝만 얹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흔들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의 전기 신호가 이쪽에 전달만 되기만 하면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귀찮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로 유지를 지금 HD2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차선 변경을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제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차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가다가 지금 이제 원차선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지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차로 변경을 해주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운전 실력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지금 옆에 차들이 2대가 있는데 나는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저 2대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되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차선을 변경해주면 좋겠네, 그거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정교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방금처럼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추월을 좀 하는 경우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추월했다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옆에 차선도 앞에 차선도 좀 비어있고 여유가 있다, 그리고 차들이 있더라도 좀 간격이 넓다.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핸들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핸들 꺾었다가 다시 꺾는 그거 귀찮아.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귀찮아질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와, 진짜 귀찮음의 끝이 진짜, 와, 대박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도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방향지시등만 한번 꺾어주면 나는 그냥 핸들에 손만 얹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방향을 바꿔준다. 그래서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거 의외로 편합니다. 예. 처음에 이 기능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이거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요렇게 차가 좁은 경우 있죠. 요 사이 들어가고 싶은데 방향지시등을 키면 얘가 지금 방향 차선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거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너도 못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돼.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그걸 여러 번 다양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 주행하다가 그냥 차선 살짝 바꿀 때 고를 때 도움이 되는구나. 네, 살짝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HDA2가 적용돼 있어서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웨이브, 왓챠, 멜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놔가지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는 웨이브, 왓챠 이런 거 로그인 하시면 바로바로 차 안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 괜찮은 게 화면이 이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12.3인치니까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재생. 오. First things first, I'm the realest. Drop this and let the whole world feel it. 지금 여기에는 메리디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EV6에 있는 메리디안보다 일단 첫 느낌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출력도 조금 더 센 게 아닌가 싶긴 하고, 고음, 저음, 중음은 딱 디폴트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음을 조금 더 올리고 중음을 하나 내리고 이렇게 했어. Did a full 180, crazy, thinking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틀어줘.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There's 아, 1분밖에 안 들려줘. 자, 이거 로그인 하셔가지고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진이나 멜론에서 그냥 지금처럼 음성으로 찾기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음성으로 찾아서 들려주는 거죠. 예, 좋네요. 근데 오디오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 EV6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느낌 자체는 EV6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지금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로 올렸을 때의 볼륨 자체가 뭐 아주 더 크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도 뭐 음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지금 깔끔하게 재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오디오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거든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 거의 국산 오디오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원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국산차에 적용된 오디오 중에서는 원투에 들어간다. 결국 이제 제네시스에 있는 렉시콘이 문제인데, 제네시스에 있는 렉시콘보다 제가 봤을 때 음색은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음색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 출력이나 아니면 약간 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렉시콘이 조금 더 세거든요. 와, 렉시콘은 출력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출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음색 자체는 이쪽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보다 더 높여서 음악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음질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국산 오디오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이제 EV9을 구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디오에서는 별 불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네, 좋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이제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초반에 이제 결국 계약을 넣어놨다가 가격 때문에 포기한 부분, 솔직히 가격 때문에 포기했죠. 가격 때문, 다시 정정.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돼서가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 정도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포텐셜 자체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수입차다 그러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을 못 맞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이 가격에 이 상품성을 맞출 수 있는 브랜드는 저는 현대기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치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1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는 그 HDP까지 적용해서 완전 풀옵션일 경우에 근데 1억이 넘어가요. 근데 그 가격이 옵션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억이 넘어가는 거고, 제가 계약했던 경우는 9,3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한 400, 500 정도 그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9,300이라는 것도 친환경차 보조금은 빠진 상태거든요. 그거까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을 빼고 하면, 그러면 결국 한 8,500, 600, 700 그 선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볼보 제가 타고 있는 XC60이 그게 8,5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이 차의 상품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 가격 경쟁력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있다고 봐요. 예. 가격이 뭐 그 정도면 이게 워낙 비싼 차여서 어려운 것이지 차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볼보를 한 1년 2년 정도 더 타고 나서 만약에 차를 바꾼다, 근데 그 시점이 만약에 지금 시점이다, 그러면 아마 저로서는 EV9을 살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선 뭐 EV9 만한 차가 지금으로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도 뭐 예산 자체가 뭐 한 9천, 1억 그 정도 선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 차 사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면에서 아쉬운 거, 잠깐 타봤지만 아쉬운 거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 차가 이제 무게가 2.6톤이나 되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 넣으려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벤테이가 이런 차들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값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할 때 차가 너무 크다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주차장 라인 좁은데 집어넣기엔 진짜 어렵죠. 그리고 이번에 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스마트 주차 보조 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넣고 빼는 것도 조금 더 정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선 주차도 가능해요. 사선으로 집어넣는 거, 나올 때는 직선으로만 나오지만 집어넣을 때 사선으로도 지금 핸들 틀어서 들어가는 거, 그거까지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가 적용됐다는 점. 그래서 업그레이드들이 꽤 많이 됐죠. 좋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번에 못 샀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100.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가 무게가 2.6톤인데도 379마력 하니까 이렇게 힘이 강하게 나가잖아. 와, 근데 진짜 처음 급가속할 때는 등이 확 밀리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처음 이게 부드럽게 출발했을 때랑은 느낌이 확실히 완전 다르게 확 튀어나가지. 와, 진짜 깜짝 저도 이 정도로 확 튀어나갈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계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 밟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건 알겠는데 정지해서 그렇게 팍 튀어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제로백이 가속에 나가네요. 와. 네, 지금 점심 먹으려고 잠깐 쉬었는데요. 지금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긴 하거든요. 아주 뻔하지 않은 컬러들이 많아서 사실 예쁜 차들이 많은데, 지금 화이트가 있고 요거가 좀 눈에 많이 띄죠. 그레이인데 약간 그린이 섞여 있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전 계약은 역시나 화이트하고 블랙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색들이 많는데 이런 거 예쁘잖아요. 근데도 역시 다들 화이트 블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도 무광 파란색이 되게 예쁘잖아요. 저라면 저는 예전 사전 계약 넣을 때 그 무광 파란색 넣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그레이인데 좀 진한 그레이고요. 근데 역시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건 뭐 컨셉카를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어가지고 디자인 정말 잘 나왔고, 근데 길이가 5m가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아요. 또 이게 각이 빡빡빡 져 있는데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게 또 나름 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21인치 휠을 타이어 장착을 했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을 쓰고 있거든요. 285-45R21. 와, 타이어가 엄청나죠. 285-45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21인치 휠을 장착한 게 19인치 휠 장착한 거랑 연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쁘지가 않아. 그것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이 또 좀 있대요. 그 휠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해가지고 21인치를 장착하셔도 승차감도 심하게 나쁘지 않고 연비도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점도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차들이 대체로 6인승이 좀 많고요. 7인승도 시승차가 있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6인승 할 거냐, 7인승 할 거냐, 뭐 스윕을 할 거냐, 릴렉션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릴렉션 시트거든요. 그래서 전동으로 여기 릴렉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밑에 방석 발 받침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릴렉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만약에 풀플랫에서 캠핑을 하겠다, 캠핑카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걸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답변 달아주셨던 분 중에 이 릴렉션 시트도 폴딩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빨간색 스트립이 있어요. 이 스트립이 있어 가지고 요걸 당기면, 제가 이쪽 거 당겨 볼게요.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요게 다야. 이거보다 더 폴딩은 안 돼. 완전히 플랫하게 폴딩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캠핑 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쪽에서도 캠핑카로 쓰시는 분들은 다들 7인승을 선택하신다고 그래요. 야,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테이블로 쓸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쪽은 콘솔이 열려 있고, 이게 콘솔이 여기는 좀 좁아요. 여기 안에는 콘솔이 좁아 가지고 이쪽 공간을 쓰기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2열에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요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더 빼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넣어버리면 공간도 쓸 수 있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좌우에 머리 지지도 해주면서 쿠션도 괜찮고, 여기 이제 USB C타입으로 충전도 되고 워크인 디바이스 되고, 또 이걸로 릴렉션 시트도 되고. 공간은 진짜 탐난다. 바닥도 완전 평평하잖아요. 와, 진짜 멋지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밑에 그 바닥 보면 완전 플랫하게 커버를 해놨거든요. 진짜 거의 퍼펙트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철판을 딱 덮어 가지고 아래쪽에서 터뷸런스 이런 거 안 생기면서 공기 저항도 훨씬 깔끔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약간 오프로드나 이런 데 갔을 때 밑에서 돌이 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게끔 바닥을 깔끔하게 넣어 놓은 것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근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상고를 조금 더 높인다든가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 사실 좀 아쉽긴 하죠. 되면 좋은데, 근데 그러자면 지금 앞쪽에 이제 맥퍼선 스트릿인데 이거 W21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도 넣고 그러면 중량이 거기 여기서 또 한참 더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에서 우선은 뭐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체 높이에 사륜이면 아무래도 약간은 비포장도로 이런 데 들어가기도 좋고, 밑에 이제 커버 해놓은 것도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이거 커버 여는 것도 안에 버튼 2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끔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여기는 커버는 따로 없고 이렇게 프렁크가 마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도는 이쪽에 마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충전구 위치가 결국은 그 배터리 인버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뭐 코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전기 모터도 있고 인버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거고, 이 차는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도 모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뒤쪽이 더 메인이기도 하고 인버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충전구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뭐 DC 콤보 똑같이 되어 있고요. 요거 잘 해놨네. 이거 보통 이게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플라스틱 스트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덜렁덜렁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하다. 요거 상태에서 닫아 볼게요. 오 된 거 같은데 이게 되잖아. 야, 그렇구나. 보통 이게 빠져 있으면 덜렁덜렁 하는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닫으면 이게 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어오면서 얘를 밀어서 닫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요거 잘 해놨네.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에도 역시나 이제 V2L이 적용돼 있어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V2L 용량은 3.6kW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그 캠핑카로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웬만한 가전제품들 그냥 다 펑펑 써도 되고, 지금 저쪽에서는 냉장고도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전기를 굉장히 펑펑 쓸 수 있어서 캠핑카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EV9은 처음이기도 하니까 또 몇 가지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이나 여기 아니고 여기 기어 레버
요 스틱 요 안에 엔진 스타트 버튼 EV라고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는 이렇게 돌려서 조작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가운데 여기에 공조 패널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공조 에어컨 조절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딱 보면 운전석에서 딱 앉으면 요 핸들에 살짝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줄도 몰랐다가 보면 여기에 딱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2.3, 12.3인데 이건 뭐지? 요거 5인치입니다. 5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12.3에다가 5인치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쪽 패널은 확실히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고개 조금만 돌리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쪽에 메인 그 조절 장치들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온도 조절도 하고 바람 세기 조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면 여기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또 정보들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결국 이제 이 온도 조절하는 메인 페이지를 여기로 들어가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은 잘 보입니다. 요 버튼은 핸들이 안 가리고 잘 보이고 있어서 근데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제 기분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이게 12.3, 12.3을 붙여놨는데 어차피 여기는 지금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띄워 놓으면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띄워 놓지 않고 여기다 뭔가를 채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뭐 크게 또 잘 안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요하지만 자주 안 봐도 되는 거,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넣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아까 보면 승차감이 좀 변하잖아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안정성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프로그램 상에서 그거를 구현을 해낸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거 계속 여러 번 궁금하긴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들어있는데 스포츠 모드 누르면 분명히 좀 더 단단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EV9도 그 기술을 갖고 와서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라이전가 무슨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승차감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또 조금은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안 쓰면서도 승차감을 확보하고 또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안정성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걸 선택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뭐 조금 이해는 됐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차가 무겁고 한 만큼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뭐 서스펜션 암 이쪽에도 알루미늄 소재도 꽤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무거운 차체 그리고 큰 차가 받는 차체 강성 뭐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 그동안 국내에서 쓰지 않던 그런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긴 해요. 메리디안 사운드가 이게 옵션이 120만 원인데요. 스피커가 14개거든요. 근데 EV6에도 스피커는 14개에 그거는 100만 원이에요. 옵션이.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포함해 가지고 둘 다 그렇게 봤을 때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게 실제로 그 사양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륜 구동만 하더라도 평상시 타는 것만 생각하면 웬만큼 가족들 타고 그렇게 하더라도 2륜 구동만 가지고도 힘이 부족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4륜 구동이 되면 힘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뭐 눈길이라든가 조금의 비포장길을 간다든가 그럴 때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4륜들을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이거를 또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2륜 선택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2륜 4륜 가격이 한 300~400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뭐 웬만큼은 다 4륜 구동을 선택하실 거란 생각이 들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 대형 SUV이기도 하고요. EV9을 시승을 했는데요. 차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멋지게 나왔죠. 완전 컨셉카 모습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점에서 일단 뭐 점수를 많이 땄고요. 인테리어도 디자인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이런 레이어면 면처리면 진짜 마음에 들죠. 그런데다가
이게 승차감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좋아요. 예, 그리고 힘도 좋죠. 오디오도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안 좋은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승차감, 힘, 뭐 전비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해소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반면에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49%가 배터리가 남아 있는데 204 나누기 0.49 204 나누기 0.49는 약 416.33이에요. 지금 노멀 모드 기준으로 416 정도를 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에코 모드로 다시 한번 해보죠. 210 나누기 0.48은 437.5예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급가속도 꽤 많이 하고 고속주행도 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래가 인증받은 게 454km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좀 적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실제로 평상시에 뭐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454는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꽤 많이 해소가 돼서 차가 엄청 탐나긴 하네요. 지금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가격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를 다른 브랜드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기나 갖고 있는 그 상품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차를 구입하고 시기가 잘 맞지를 않아서 구입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만약에 차를 구입할 시기가 됐을 때 그때 만약에 EV7이 나오면 그러면 저는 EV7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때 EV7이 그때까지도 안 나왔다 그러면 EV9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음에 이제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좀 다양하게 내 차였으면 이런 거 해봤을 텐데 싶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캠핑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 진짜 마음에 드네요. 뭐 별로 깔 게 없어요, 진짜.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는데도 승차감 이 정도 좋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안정감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좋죠.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좀 아쉬워. 뭔가 막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말을 또 많이 했거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요거 익숙해지면 좀 많이 편해지긴 하죠. 화질이 근데 진짜 좋다. 그리고 전기차는 하이패스 등록하시면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직도 50% 할인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되고 있으니까 또 그 점도 좋죠. 자, 그리고 시트에는 그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요거 또 설정 중에 재밌는 게 차량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에 들어가면 여기 자세 보조도 있고요. 주행 중 허리 보호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을 켜놨어요, 누가.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주행하는데 갑자기 지가 허리를 이렇게 막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주행 중 허리 보조를 30분으로 켜놨잖아요. 30분마다 한 번씩 이게 시트가 허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러주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꽉꽉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작동하면 갑자기 막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